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세계지리 수능 특강 제3강 온대기후 문제 해설입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그래프의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A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이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CFA나 CW 기후가 나타나는데 유라시아 대륙 동쪽은 이제 두 가지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고 온대 기후인데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에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 한랭 건조하다, 연교차가 크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B는 A랑 위도가 비슷한데 북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캘리포니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C는 남반구에 있는 뉴질랜드인데 여기는 대륙의 서쪽 해안은 아니에요. 하지만 온대 기후가 나타나고 바다 영향을 크게 받죠. 섬이니까. 그래서 온대 기후인데 건기가 없고 그 다음에 여름철이 서늘한 CFP 기후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1월 강수량을 봤더니 1월 달에 가만 강수량이 적고 나하고 다는 온대 기후에서 건기와 우기의 기준인 월 강수량 30mm를 넘어가고 있어요. 자, 이걸 보고서 가가 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7월 강수량을 봤더니 나는 강수량이 0.1mm, 아예 안 내리는 거죠. 그에 비해서 다는 119mm가 내리는데, 자, 나는 7월 달에 건기다.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이 고온 건조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나가 북반구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 B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다는 서한해양성 기후니까 1월이든 7월이든 강수량이 많은 편이고요. 자, 그래서 다는 C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A, B, C 1번. 2번. 자, 2번 같은 문제가 난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딱 보자마자 시간이 좀 걸리겠네? 자, 그래서 실제 수능 시험장이라고 한다면 물론 모의고사나 학력평가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마지막에 풀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 붙들고 있어봤자 시간을 많이 잡아먹다 보면 괜히 촉박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혹시라도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정답을 못 찾았다. 그러면 다른 문제를 풀 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자, 아무튼 이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인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뒤로 빼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는 뭐 딱 봐서 쉽게 A, B, C, D를 구분할 수는 없고요. 퍼즐을 맞추듯 하나씩 집어 넣어 봐야 돼요. 자, 가하고 나는 각각 1월 아니면 7월인데 그러면 이제 가가 1월일 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가 7월일 때라고 한번 가정을 해서 넣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반대의 경우를 넣어서 처음에 제대로 넣었던 게 맞는지 검증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가가 만약에 1월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건 1월이에요. 이거 보기 전에 오른쪽 지도에서 네 지점을 표시하고 있는데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지역이니까 어떤 기후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물론 온대 기후를 이제 막 공부했으면 네 지점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이건 지금 수능 기출 문제죠. 수능을 정말 치를 때쯤이면 당연히 네 지역은 아주 많이 봐서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유럽에 있는 제일 이제 북쪽에 있는 지점은요. CFB 기후가 나타나요. 독일의 베를린쯤 될까요? 어쨌든 여기는 유럽에서 흔히 나타나는 서한해양성 기후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북반구라고 N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 지점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아프리카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이 대칭을 이루는데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서쪽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것처럼 아프리카 북쪽 끝은 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여기는 북반구, 그 다음에 여기는 남반구.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에 있는 이 도시는 다윈이라고 하는 곳인데 사바나 기후를 물어볼 때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해요.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네 지역의 기후를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 시기가 1월 달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1월 달에는 베를린은 서한의 향상 기후니까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쪽 여기 CS 기후가 나타나는 곳은 1월 달이니까 겨울철이니까 역시 우기에 해당하니까 온난 수변하니까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북쪽에 있는 여기 다윈은 1월 달 사바나 기후는 여름이 고온 다습이죠. 다습이라기보다는 여름철에는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아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잖아요. 우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비가 많이 내리겠네요.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은 지중해성 기후, 남반구니까 1월 달이 여름철, 그래서 고온 건조. 자, 1월 달이면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만 건기고 강수량이 적고요. 나머지 세 지역은 우기 또는 수변한 시기예요. 그런데 가시기 강수량 차이를 자, 밑에 있는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B, C는 두 지역, 다른 지역보다 강수량이 적은 편이고 강수량이 거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는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D도 많은 편이고요. 물론 D가 강수량이 더 많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1월 달이라고 가정하고 네 지점을 살펴봤을 때 세 지점은 강수량이 많은 시기, 그 다음에 한 지점만 그때가 건기였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값은 B하고 C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강수량이 적으니까, 그리고 B하고 C가 그럼 건기가 될 테니까 가가 1월이라고 하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가는 1월이 아니라 7월이다. 7월이다. 자, 그럼 7월이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7월 달에 베를린 유럽 쪽은 서한의 향상 기후니까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쪽은 지중해성 기후인데 여름철이니까 건기, 강수량이 적은 편.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남서쪽,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은 7월 달이 겨울철이니까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북쪽은 사바나 기후. 그런데 7월 달은 여기가 겨울철이니까 건기. 그래서 7월 달에는요, 유럽 쪽과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쪽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북쪽 여기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이제 건기다. 두 지역은 우기고 두 지역은 건기다. 그래서 강수량 차이를 봤더니 우기가 두 곳, 건기가 두 곳. 맞죠? 자, 그래서 가가 7월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당연히 나는 1월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1월 달 평균 기온 차이를 봤더니 이건 네 지역의 평균 기온하고의 어떤 차이잖아요.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네 지역 가운데 가장 기온이 낮아요. 그러면 지도에서 네 지역 가운데 1월 달에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유럽 쪽 여기가 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강수량이 된다. 1월 달 평균 기온이 그 다음으로 낮은 곳은 당연히 북반구 쪽이 되겠죠. 자, 그래서 C가 아프리카 북쪽의 지중해성 기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성 기후 지역하고 그 다음에 사바나 기후 지역하고는 사실 뭐 1월 달에 둘 다 이제 기온이 높잖아요. 자, 물론 여기 B가 더 높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제 단번에 알아차릴 수는 없고 강수량을 보면 이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7월 달에 사바나 기후는 남반구니까 건기,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는 우기. 자,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이 D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북쪽 다윈이 B가 되겠네요. 자, 이제 설명을 듣고도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온대 기후를 이제 막 공부한 뒤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고요. 이제 복습을 차분하게 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 문제를 이제 풀면서 실력을 다져나가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은 뭐 조금 걸리겠지만 명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혹시라도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그러진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자, 보기 볼게요. B의 최하늘 평균 기온은 18도씨 이상이다.
사바나 기후는 당연히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다. 열대 기후니까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기온의 연교차는 A가 B보다 크다. A는 유럽 쪽, 그 다음에 B는 열대 기후, 적도에 가까우니까 B는 연교차가 작고 A는 상대적으로 연교차가 크겠죠. 니은은 옳은 설명이네요. 디귿 가시기 7월 달의 낮의 길이는, 자 7월에는 남극점에서 북극점으로 갈수록 낮의 길이가 더 길죠. 그래서 D하고 A하고 비교해 보면 A가 더 길다. 그 다음 리을 나시기 강수량은, 1월 강수량은 A, D 중 B가 가장 많다. 자 1월 달에 사바나 기후, 남반구니까 여름철이고 우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B가 가장 많다. 옳은 설명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아마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리을, 나 시기의 강수량은 A, D 중 B가 가장 많다. 나 시기 1월 달에는요, A도 강수량이 이게 많은 상대적으로 우기인 거고요. 그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C도 1월 달이 온난 수변에서 상대적으로 그 시기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많아요. 그리고 B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1월 달이 우기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이제 서한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에서 비가 내리는 시기에 이제 비의 양과 그 다음에 사바나 기후에서 우기 때 비가 내리는 양은 당연히 사바나 기후에서 우기 때 비가 내리는 양이 더 많아요. 그리고 더욱이 다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사바나 기후라고 말을 하지만 1월 달에는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왜냐면 지금 적도 수렴대가 남방으로 치우치면서 적도에서 남쪽으로 지금 적도 바다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여느 사바나 기후랑 비교해도 우기 때 강수량이 정말 많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온대 기후를 막 공부를 끝내고 복습을 끝내고 지금 이 문제를 봤으면 정말 어렵게 느껴질 테지만 다윈이라고 하는 도시가 워낙 세계지리에서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복습을 하다 보면 수능을 치를 때쯤 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수능 기본 문제 1번 지도의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는 에스파냐 지중해 연안인데요. 뭐 글자 그대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나는 뭐 우리나라 서울을 표시한 것 같은데, 자, CFA인지 CW인지 뭐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유라시아 대륙 동쪽은 온대 기후인데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에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 한랭 건조하다. 그냥 열대 몬순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냥 푸셔도 돼요. 자, 보기 볼게요. 가는 북반구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여름 강수량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니은 나는 연중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나는 주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죠. 편서풍과 함께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 디귿 가는 나보다 1월 평균이 높다. 연교차가 작다. 겨울이 온난하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 디귿 나는 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옳은 설명.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4번이네요. 2번 그래프는 세 지역의 1월 및 7월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을 지도에 A시에서 고른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보면은요, A는 영국 런던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B는 아까 대표 기출문제에서 물어봤던 지역이죠.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참고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가장 북쪽에 있는 이 정도 지역 위에서 여기에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C는 청도인데,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죠. 온대 기후인데 유라시아 대륙 동안이기 때문에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 여름에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 한랭 건조하다. 자, 그러면 1월과 7월 강수량이 나오는데요. 자, 봤더니 다는 1월이든 7월이든 온대 기후에서 건기와 우기의 기준이 되는 30mm보다 강수량이 많아요. 자, 그래서 다는 연중 수변한
서한 해양성 기후가 되겠네요. 다는 A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아니면 5번. 그 다음에 나는 7월 강수량이 많고 1월 강수량이 적으니까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C가 될 거고요. 가는 지중해성 기후니까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B, C, A 3번이 되겠네요. 3번, 다음 자료는 펭수가 여행하면서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이다. 밑줄 친 땡땡 지역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팽아, 나는 지금 튀르키예 남부에 위치한 땡땡 지역을 여행하고 있어. 여기는 가로수로 오렌지 나무를 심어 놓았더라고. 신기하네, 이거. 오후에는 올리브 농장을 방문할 거야. 농장에 가서 올리브 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는 모습을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주도록 하지. 에템. 자, 올리브, 오렌지, 수목농업,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죠. 자, 벼의 이기작이 활발하다.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서 이제 저위도 지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한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호남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건 서한 해양성 기후. 계절풍의 영향을 탁월하게 받는다. 중위도 대륙 동안이고요. 여름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고온 건조하다. 그래서 수목 농업을 한다. 정답은 5번. 4번, 지도의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프랑스의 중부, 약간 북부 지역인데 여기는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B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서부 지역인데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자, 참고로 이제 지중해성 기후는 이제 위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대륙의 서안에서 나타나는데 아프리카 여기 남서부 지역이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서부 지역과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남서쪽에 해당하는 이쪽 부분만 놓고 보면은 남서쪽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여기랑 위도가 같은 이렇게 갔을 때 칠레의 중부 지역 여기 정도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어쨌든 지중해성 기후는 위도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남반구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C는 이제 중위도 대륙 동안인데 이제 유라시아 대륙은 CFA랑 CW랑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CFA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메리카도 CFA가 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란다. 여기 북아메리카 지역도 주로 CFA 기후가 나타나서 겨울이 그렇게 건조하지 않아요. 강수량이 좀 있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C는 아르헨티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인데 CFA가 나타난다. 자, 옳은 설명을 골라보면요. 1번 A는 여름에 주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 자, 이건 B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여기서 A, B, C 가운데 벼농사를 활발하게 하는 곳은 없죠. 벼농사는 기후 조건도 중요하지만 문화니까요. 아시아 지역에서 벼농사를 주로 짓죠. 그 다음에 B는 C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굉장히 낮죠. 그 다음 C는 A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 자, A는 서한 해양성 기후 연교차가 작고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는 온난하죠. 자, 그에 비해서 CFA는 자, A가 뜻하는 게 여름이 덥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름이 더운 만큼 겨울에는 추워요. 연교차가 큰 편이잖아요. 자, 그래서 C는 A보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높다. 옳은 설명이네요. B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도 미만, A는 22도 이상.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A, C 중에서 1월의 낮 길이는 A가 가장 길다. 1월 달에는 북극점에서 남극점으로 갈수록 남쪽으로 갈수록 낮이 길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B하고 C는 1월달 낮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지만 C가 조금 더 길겠네요. 그게 그거지만 어쨌든 5번은 정답이 아니네요. 5번, 지도는 두 기후지역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기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서한해양성 기후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중해성 기후네요. 자, 아까 4번 문제에서 말했던 것처럼 남반구에서는 위도가 같은 지점 30도에서 40도 사이, 그리고
대륙의 서쪽에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보기 가는 올리브, 오렌지 등을 재배하는 수목 농업이 활발하다. 이건 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니은 나는 여름에 열대 저기압의 영향을 빈번하게 받는다. 이건 대륙의 동안 이야기죠.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여름철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죠. 디귿 나는 가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 받는 설명이죠. 자,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서해안해양성 기후하고 비교를 하면 여름에 고온 건조해서 그래서 겨울철에 강수 집중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디귿은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리을, 가, 나는 모두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이상 그리고 18도씨 미만이다. 온대 기후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6번 다음은 답사 노트의 일부이다. 땡땡 지역을 지도에 A2에서 고른 것은 땡땡 지역의 여름은 덥고 습해 우리나라의 여름과 같았다. 이곳에는 논이 넓게 조성되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한쪽 논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이었고 다른 쪽 논에서는 다 자란 벼를 추수하고 있었다. 추수가 끝나 비어있는 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내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벼의 이기작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라고 한다.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벼를 이기작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 힌트고요. 베트남이죠. 그래서 A, B, C, D, E 중에 베트남은 2번. 7번 그래프는 세 지역의 월평균 기온과 월별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온 값을 보면 세 지역은 모두 온대 기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온대 기후의 조건이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그래야 나무가 자라니까요. 그리고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 그리고 연 강수량은 500mm 이상. 다는 연 강수량이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분명히 수변 기후에 해당하니까 전부 다 온대 기후예요. 자, 그리고 가를 봤더니요. 1월 무렵에는 강수량이 적고 7월 무렵에는 강수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도를 넘어가니까 온대 기후인데 그리고 건기가 있네요. 1월 달이 건기인데 강수량이 거의 없으니까 CW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20도가 안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도 강수 특성이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강수량이 그래도 이렇게 1월달, 2월달 점점 이렇게 많이 내려서 어쨌든 강수량이 많은 편이고요. 기온이 높을 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죠. 그리고 다시 11월달, 12월달에는 강수량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여름철에 고온, 건조하다. 물론 이걸 고온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여름철이니까요. 지중해성 기후고요. 물론 북반구예요. 너무 쉬운 거니까 북반구라는 건 표시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다는 당연히 남반구죠. 7월 기온이 낮으니까. 그리고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도 아슬아슬하게 걸려있긴 한데 22도보다는 조금 낮겠네요. 그리고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게 지금 내리니까 여기는 서한 해양성 기후 남반구 쪽이고요. 자, 옳은 설명을 골라보면은요. 1번 가는 유라시아 대륙 서안이 아니라 동안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나는 여름 강수량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자, 여름은 그 지점에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시기, 겨울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시기. 그리고 나는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강수량이 거의 없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다에서 가축은 주로 이목의 형태로 사육된다. 자, 이목의 형태로 가축을 사육하는 곳은 알프스 산맥 근처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에 알프스 산맥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계곡이나 아니면 평지로 내려오게 되죠. 다가 아니고요. 나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얘는 정답은 아니네요. 자, 다는 서한해양성 기후 혼합 농업을 주로 하죠. 그 다음 4번
나는 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기온의 연교차는 최나널 평균 기온과 최하늘 평균 기온의 차이니까 가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5번 나는 땅의 북반구, 그 다음에 다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8번 그래프는 세 지역의 1월 및 7월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을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A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 그리고 계절풍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냥 CM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C는 뉴질랜드니까 서한해양성 기후고요. 남반구죠. 1월 기온이 7월 기온보다 더 높아요. 그 다음에 B는 지중해성 기후, 남반구니까 7월 기온이 1월 기온보다 더 높고요. 7월 달이 건조하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가는 북반구, 다는 남반구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가는 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하고 다는, 자, 지중해성 기후를 비롯해서 온대 기후는 월 강수량 30mm를 기준으로 건기와 우기를 구분하는데, 나는 1월 달이 여름이고 그 다음에 강수량이 30mm 미만이죠. 그래서 나가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되겠네요. B고요. 그 다음에 다가 서한해양성 기후. 자, 그래서 정답은 가가 A, 나가 B, 다가 C니까 1번이 되겠네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최나널 및 최하늘 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에서 포르투갈 지역은 여기는 위도, 대륙의 서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지점 유라시아 대륙, 내륙, 우즈베키스탄 이 지역은 그냥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온대 기후가 아니고요. 여기는 겨울에 워낙 춥다 보니까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데 뭐 아마 강수량이 적어서 스텝 기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얘는 연교차가 큰 지역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근처 여기는 청도고요. 온대 기후인데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여름에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 한랭 건조하다. 뭐 이 정도만 가지고도 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가나 다를 이제 지도에 표시해 보면은요. 다 겨울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춥죠. 그래서 여기가 다고요.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연교차가 작은 나가 대륙의 서한이고요. 상대적으로 연교차가 큰 가가 대륙의 동안이 되겠네요. 1번 가의 대표적인 농업은 호남 농업이다. 가는 벼농사죠. 그 다음에 2번 나는 여름에 열대 저기압의 영향을 빈번하게 받는다. 나가 아니라 가가 뭐 우리나라 근처니까 열대 저기압, 태풍의 영향을 자주 받죠. 3번 다는 세 지역 중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작다가 아니라 가장 크다. 최나널 평균 기온과 최하늘 평균 기온의 차이가 연교차니까 가장 크죠. 그 다음에 4번 가는 나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옳은 설명이죠. 가는 여름에 고온 다습, 나는 여름철에 고온 건조. 정답은 4번. 3번 나는 다보다 바다로부터의 최단 거리가 멀다. 다는 뭐 대륙 한가운데니까 얘도 잘못된 설명이네요.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7월 평균 기온과 시기별 강수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중국의 남부 지역은요, 온대 기후인데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서부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지역인데 남반구다. 그 다음에 미국의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인데 북반구다. 자, 가나 다를 보면은요, 아시아 지역 여기는 7월 무렵, 그러니까 여름철, 그때 강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상대적으로 거기에 집중되니까. 그 다음에 남반구 지중해성 기후는 역시 7월 무렵에 강수량이 많겠네요. 그 다음에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는 그 반대로 1월 무렵에 강수량이 집중될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7월 평균 기온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7월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가는
여기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북반구 지역은 7월달 기온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높을 텐데 나를 봤더니 12월부터 2월 사이에 강수량이 집중되니까 지중해성 기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겨울철에 강수량이 더 많으니까. 그 다음에 다는 6월부터 8월까지 지금 강수가 집중되죠. 그래서 다가 중국 남부 지역이 되겠네요. 1번 가에서는 7월이 1월보다 낮 길이가 길다. 남반구니까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나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한다. 북아메리카 서안에 위치하고요. 3번 다에서는 올리브, 오렌지 등을 재배하는 수목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다가 아니라 가나에서 이루어져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그 다음 4번 나는 가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다. 자, 나하고 가는 둘 다 지중해성 기후 지역인데 가가 남반구니까 1월 달에 기온이 더 높죠. 그 다음 5번 다는 가보다 최나널의 강수량이 많다. 자, 가는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최나널이면 뭐 그 지점에서 가 지점에서는 여름이잖아요. 건조하고요. 자, 다는 북반구 최나널이 7월 무렵이고 이때는 강수가 많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3번 지도는 가나 시기의 강수량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각각 1월, 7월 중 하나임. 자, 가나가 어느 시기인지 구분하는 건 쉽죠? 지중해 근처를 봤더니 나는 강수량이 지금 거의 없고요. 가는 뭐 유럽 대부분하고 강수량이 비슷하죠. 자, 그래서 가가 1월이고요. 나가 7월이 되겠네요. 지중해 근처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7월에는 고온 건조하니까요. 그 다음에 A는 노르웨이의 남서부 지역인데 여기는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데 좀 독특한 특징이 있죠. 바로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올 때 스칸디나비아 산맥에 부딪혀서 지형성 강수가 어마어마하게 내린다. 그리고 강수량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비런던은 평범한 그냥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이고요. 이탈리아 지역은 평범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에요. 기억, A의 강수 유형은 대부분 강한 일사로 인한 대류성 강수에 해당한다. 대류성 강수는 주로 열대 기후 지역에서 내리죠. 스콜이 대표적이잖아요. 니은, B는 나 시기보다 가 시기의 평균 기온이 높다. 나는 7월, 가는 1월이니까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디귿, C는 가 시기보다 나 시기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많이 받는다. 7월, 여름철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중해성 기후의 큰 특징. 그 다음 리을, 나 시기에 7월에는 북극으로 갈수록, 북극에 가까울수록 낮의 길이가 더 길죠. 그래서 A가 제일 길고요. 그 다음에 B, C가 더 짧네요. 그래서 리을은 옳은 설명. 정답은 5번. 4번 가시기 AC 지역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은 단 가시기는 1월, 7월 중 하나임. 가시기 적도 수렴대 위치를 봤더니요. 적도보다 남반구에 치우쳐 있죠. 이걸 보고서 가시기는 1월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물론 우리나라 근처에서 풍향을 봐도 대륙에서 해양으로, 그 다음에 아시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대륙에서 해양으로 바람이 부니까 1월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오른쪽 지도에서 A는 지중해성 기후, 북반구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고요. 그 다음에 C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 남반구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 다음에 B는 앞에서 한번 나왔던 곳인데 CFA가 나타나는데 온난 수변 기후가 나타나는데 남반구죠. 자, 그래서 세 지역의 1월달 기온하고 강수량을 보면은요. A는 온난 수변, 그래서 건조하다고 되어 있는 3번하고 4번은 정답이 아니겠네요. 그 다음에 B는 1월달이니까 고온, 다습,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야 되는데 B는 지금 기온이 15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CFA인데 CFA면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도 이상인데 그래서 B 이것 때문에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1번하고 5번만 남아있는데 잠시만요. 우리 5번도 B가 지금 온도가 평균 기온이 10도보다 조금 높잖아요. 그래서 얘도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C는 1월 달이니까 고온 건조하다. 기온은 높고 강수량은 적다. 맞네요. 정답은 1번. 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월별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하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온대 계절풍, 유라시아 대륙 동안이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는 당연히 CFB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뉴질랜드의 남서부 지역 지형성 강수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곳이에요. 자, 뉴질랜드는 남섬은 빙하의 섬. 그 이유는 위도는 중위도지만 이렇게 남알프스 산맥이라고 하는 신기 습곡 산맥이 있어서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1년 내내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오면서 이쪽 지역에 지형성 강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요. 그래서 다시 지우고 보면은요. 여기 뉴질랜드 지점 여기는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지만 강수량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여기는 뉴질랜드의 멜버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뉴질랜드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여기도 CFB 기후가 나타나요. 자, 가나다를 보면은요. 자, 나는 7월 달에 강수량이 굉장히 많고 1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연 강수량은 1250쯤 되는데 우리나라 근처가 되겠네요. 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하고 다는 연 강수량이 1년 내내 이렇게 비슷하죠. 연 강수량이 비슷한 게 아니라 연중 강수량이 고른 편이죠. 표현을 조금 잘못했네요. 자, 그런데 연 강수량을 봤더니 가는 500mm는 넘는데 750mm는 안 돼요. 수분 기후긴 하지만 강수량이 많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 다는 연 강수량이 6000mm가 넘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멜버른 여기가 가가 되는 거고요. 뉴질랜드 쪽이 다가 되겠네요. 1번 가는 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옳은 설명이죠. 가는 서한해양성 기후, 나는 대륙성 기후. 그 다음에 2번 나는 다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 나는 겨울에 건조하죠. 그리고 다는 연중 강수가 고르고요. 그 다음 3번 다는 나보다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잘못된 설명. 가다 중에서 지형성 강수의 발생 빈도는 가가 가장 높다. 가가 아니라 다가 가장 높죠. 5번 가와 나는 남반구, 다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나만 북반구에 있네요. 자, 마지막 6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하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온의 연교차하고요. 여름 강수 집중률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자, 기온의 연교차는 대륙의 서한이 제일 작으니까 여기가 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륙의 동안하고 내륙 지역을 보면 자, 물론 내륙 지역이긴 한데 5대5 연안에 있잖아요. 하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호수 옆에 있는 거랑 물의 영향은 당연히 바다를 끼고 있는 게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두 지점의 연교차를 비교해 보면 내륙 쪽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연교차가 더 큰 여기가 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서양 쪽 여기가 나가 되겠네요. 1번 가는 열대 저기압에 의한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 나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이다. 나가 영하 3도 이상인지 미만인지 이 자료만 보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물론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지역이니까 여기는 온대 기후가 나타나 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테지만 잘 모르는 건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이런 패스라고 해놓고 X를 표시해버렸네요. 그 다음 3번 다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굉장히 낮은 걸 보고서 지중해성 기후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6월에서 8월의 강수량보다 12월에서 2월의 강수량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나는 가보다 바다로부터의 최단 거리가 멀다. 잘못된 설명. 나는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 중에서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다가 가장 작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우리 시차 문제는 뭐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이건 문제를 내는 사람이 뭐 살짝 이렇게 실수하지 않았나 싶네요. 자, 우리가 시차는 여러분들 대륙과 해양이라고 하는 그 지도는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냥 경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차의 기준은 본초 좌우선. 우리나라는요, 동쪽으로 135도, 동경 135도를 표준 경선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은 서경이니까 이쪽으로 지금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가나다를 표시해 보면은요, 여기가 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나쯤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동경 135도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시차가 제일 작은 곳은 나, 그 다음에 시차가 제일 큰 곳은 다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자, 여기에 태평양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서 다랑 제일 경도 차이가 적게 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의 기준은 본초 좌우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경도값을 표시한 다음에 시차는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예요. 아무튼 시차 계산 문제 치고는 뭐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뭐 명확하게 답이 3번이니까 어쨌든 3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이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나는 냉대 기후가 아니라 온대 기후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했고요. 자, 4강 건조기후와 냉한대 기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